1046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해 일반 사면이 있은 경우, 일반 사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이런 게 어렵죠. 그래서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 여기 이제 공소권 없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권리보호이익이 이런 경우에 있다고요. 자, 불기소 처분 다시 한번 볼게요. 협의의 불기소 처분하고 기소유예, 기소중지. 자, 먼저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향, 정황, 초범이라든지 나이가 어려서 범죄 혐의는 있어. 근데 이런 걸 참작해서 일단 기소유예. 기소중지는 소재 불명. 나쁜 놈인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 기소중지. 이것들은 이제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어떤 실체적인 어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기소유예라든지 기소중지라는 광해 불기소 처분하는 건데, 협의의 불기소 처분, 범죄 혐의 없음, 구성하지 않은, 범죄 자체가 안 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 안 돼. 어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정당방위나 뭐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무죄인 거예요. 근데 공소권 없음, 피의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거나 아까 여기 봤던 사면, 공소시효가 완성. 그래서 기소유예 받은 사람이 무혐의 해달라, 이런 거는 이거보다는 더 유리한 걸로 해달라는 걸 봐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해줘요. 근데 공소권 없음 받은 자가 무혐의 해달라. 이거는 뭐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받아주진 않아요.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기소유예 받은 사람이 공소권 없음, 사면이 받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권리보호, 이거보다는 이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해 일반 사면이 있으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됐는데, 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청구기간 제한 조항이 만약에 위헌으로 되게 되면, 아까 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그러니까 각하된 걸 다시 다툴 수가 있게 되죠. 요게 위헌이 되면. 그래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라 결정되면은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당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게 되는 거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 그럼 헌법 불합치 결정은 뭐예요? 위헌 결정의 일종이죠. 근데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다시 동일한 범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거죠. 왜냐?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부적법. 법규 정립 행위는 국회 입법이나 행정입법 막론한 일종의 법률 행위이므로 그 행위 속성상 법규를 딱 만들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행위 결과인 권리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법 법률 조항과 관련된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법률이 시행되고부터 뭐 1년 안 날로부터 90일 이런 거 하지 말고, 법률이 규정이 있는 한 계속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구 기간에 이걸 두지 말자. 청구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자, 기본권 침해는 한 번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해요. 청구 기간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한다는 이런 학설이 있어요. 이게 그 법률이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지 않냐라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입법 행위는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입법 행위 결과인 권리 침해 상태가 그냥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청구기한은 기산장을 받는다라고. 자, 요 논거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여기 빠져나가려고 이런 말은 이 법규 성립행위는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난다. 그러나 입법행위 결과는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을 뿐. 결과. 저렇게 해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걸 시험에 내요. 변시에서는.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 기간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 대리인이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 X. 언제? 선임 신청이 있은 날. 그래서 국선 대리인과 관련돼서 69조에 따른 청구 기간은 국선 대리인이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자,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요 사례에서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기간 계산하는 게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요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장래 처분이라도. 근데 장래 침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기한 도가 문제가 발생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자, 그래서 이른바 상황성수기는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돼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청구기간 도가와 관련돼서는 왜냐면 어차피 그 기본권 침해 현재성이 있어서 지금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다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청구 기간에 적용된다 그러면 바로 청구 기간 도가했다고 해서 그 이제 앞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면 각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한 것과 관련돼서는 적용을 하고 미리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구기한 기산점과 관련된 일을 적용하지 않아. 왜냐면 불리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현재성 용권과 관련돼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불리한 청구기간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헌법소원 심판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 자, 청구 변경이 뭐야?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신소 제기의 실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변경한 경우는 신청구는 그 청구 변경서를 제출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본다. 교육공무원은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 공포대 시행된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60세인 중등교원의 위 개정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개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 맞죠? 그래서 62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에 이를 때가 아니라 개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 그래서 청구는 시행으로 인해 그 즉시 정년이 62세로 단축된 중등교원에 대해 지위지. 그래서 62세에 달해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러서 기본권을 제한을 받게 됐다 할 것은 아니므로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내년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부칙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 종래에는 법령 시행일이라 봤는데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 침해가 받는 걸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이 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받는 너무너무 중요해. 무조건 나와. 청구인들에 적용될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이때부터 청구는 기산함이 상당. 그래서 종래 이와 견해를 달래 법령 시행일 이후 일정 유예를 둔 게 이에 대한 헌법 청구기간이 법령 시행일이라고 했었던 판시한 이거를 이제 X 유예기간 경과 법령이 시행되는 비로소 법령에 시행하는 사유가 발생.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건 어떤 거냐? 법령이 이렇게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된 경우, 공무원 임용이 된 경우, 시험에 붙어서 요때 이제 공무원이 임용이 됐으면 시험에 붙었으면 요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발생한 으로부터 1년 요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후 부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더라도 침해 사유가 발생했으면 안날로부터 부적법한 권리구제 안날로 변경되지 않는다. 맞죠? 당연히 이러겠죠. 청구기간에 기산점 사유가 있음을 안날은 법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평가? 그냥 사실상에. 그래서 안날은 법령 제정 등 공권력 행사인 기본권 침해 사실관. 불완전 입법에 대해서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그 입법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 소원. 자, 불완전 계속 나오죠. 부진정 입법 부작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진정 입법 부작위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에 대한 헌법 소원 공권력 불행사 계속되는 청구에 제약이 없이 뭐가 없으니까 적법하게. 그래서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은 아예 없으니까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헌법 소원은 공권력 불행 상태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률이 있는 거죠. 그럼 법률 시행 당시부터라는 그 청구기간에 그 제한을 받는 거죠. 헌법소원 신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각하결정 할 수 있죠. 그 69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간을 제한하는 그 규정 위헌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너 청구 기간 도과해서 각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청도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아까 보셨죠? 행정청이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뭐 저 법률에 근거해서 이게 받아들여줄 것 같지 않아서 갑이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서 위헌법률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기각을 하면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이 구조인데 행정청이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청도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하겠죠. 계속 나와요. 왜냐?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이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헌법 적합성까지 심판 대상. 그 위헌법률 심판이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중요하죠? 68조 2항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자, 기각된 것뿐만 아니라 각하한 조항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그래서 헌재 판례가 적법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 법률은 기각만 규정해놨지만 각하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을 기각할 때만 규정하고 있으면 이걸 각하한 때도 68조 2항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사건이 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75조 7항 헌재법 75조 7항. 왜 그래? 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법원이 위헌법률 제청을 한 경우에는 헌재법 42조 조문 확인하세요. 재판이 정지되는데 법원이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요 법원에서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게 이 재판이 그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될 경우가 있어. 그래서 68조 2항에서 만약에 위헌을 해주면은 그 법률에 근거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법 75조 7항.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아까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서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자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갑이 택지 소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확정. 그 처분에 근거되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갑이 제기하지 않은 다른 위헌법률 심판서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때 갑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아, 요거 까다로워요. 자, 법률에 그래서 행정청이 갑에게 택지 소유 부담금 부과 처분했는데 행정소송이 되겠는데 패소 확정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요 택지 소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어. 그래서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했는데 여기서 인용을 했어. 그래서 재심을 청구했어. 을은 75조 7항에서 그래? 그럼 나도 재심을 청구하겠다. 아, 그건 여기에서 말하는 요 당의 소원 청구한 자가 아니어서 이 사람 X.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갑은 재심 의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심판대법 75조 7항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확정평은 확정 판결이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는 이미 확정된 지금은 법률이 해당 소송 사건으로, 그러니까 법률이 바뀌었는데 당해 소송, 해당 소송 다 마찬가지. 요 때는 법률 규정이 당해 소송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당해 소송 사건. 심판대 당해 헌법 소원과 관련된 소송이란 문명상 당해 헌법 소원의 전제가 당해 소송 사건만만. 이 사람 X. 68조 2항에 따른 헌법 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의 설명에 대한 과 관련돼서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 한 경우 당해 소송 사건이 종결되어 심판 대상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 취하의 효과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68조 2항이에요. 68조 2항은 그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75조 7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자, 항소 취하의 효과. 항소 취하는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로 하는데 항소 취하의 1심 판결 확정.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되지 않고 변시에서 이렇게 주로 출제가 돼요. 변시에서. 이제 변시에서 출제가 되면 이제 타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그 교수가 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안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이걸 막 내는 거예요. 자, 1심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확정된 원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 왜? 75조 7항. 재심을 청구. 그래서 원심 판결 주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에서 인정. 근데 자, 폐지된 법률 재판의 전제에서 인정된다. 왜? 효과 미치는 경우에 폐지된 법률이 국민의 권익침해 있었고 그로 인한 법률상의 재판이 지속되거나 특히 부칙에 의해 폐지된 국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 인정될 수 있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적다 적용되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당사자들 간의 임의 조정. 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 조정이라는 건 그 법률 조항과 상관없이 이게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소송이 종결되면은 재판의 전제에서 왜? 당사자들의 소송이 종결돼도 구체적인 법원의 개성적인 할 수 없어. 일단 종결이 됐기 때문에 조정으로 일단 우리 끝내자. 그러면 법원의 계속 중이라는 요건, 개적다에서 계속 중 요건 충족 못. 조정이 성립해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 적용되면 그 법률과는 상관없이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해. 전제성. 왜냐면 계속 중이라는 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1065번에
리을번은 앞에서 899번에서 이거 한 번 했어요. 899번에서. 그래서 무죄의 확정 판결이 받은 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객관적 헌법 질서의 수요 유지가 있을 때는 재판의 전제성 인정. 자, 899번 참고. 그 다음에 아까는 항소취하인데 여기서는 뭐 소취하. 소취하는 뭐예요? 소취하의 효과. 민소법 267조. 이건 항상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 소취하의 효과. 그래서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 항소취하가 아니에요. 항소취하는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건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면 아예 소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고 그러면 당해 사건이 종결되는 이 사건 법률정에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 X. 자, 그래서 항소취하고 소취하 구별해. 진정입법 부작위 68조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허용될 수 없다. 맞죠? 왜 그래?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뭐예요? 계속 본질이 자 다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행정청이 처분, 취소소송,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해서 받아줘서 법원이 위헌법률 제청을 하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 그런데 기각결정에 대해서 68조 2항의 헌법소원으로 하면은 저 법률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본질은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지만 본질은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이거하고 본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68조 2항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이니까 진정입법 부작이 아니라 법률 조항을 직접 다투는 거. 법률 조항을 직접 다투는 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시절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는 바 형사재판인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 당사자가 볼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 제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 않아서 계속 진행해서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그림을 계속 이해해야 돼요. 68조 2항에 따른 당해 소송은 정지되지 않아서 따라서 헌법적 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서 확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당해 사건 재판 패소한 청구는 재심 청구. 법원이 당사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는 기각 결정에 직접적인 불복원을 할 수는 없고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헌 제청에 의한 결정에 항고할 수 없고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68조 2항 위헌 심판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종국 결정 이전에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던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된다. X. 왜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 당해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에 그러니까 재심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자, 이거 계속 나오죠. 헌법적 68조에 따른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는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 또는 뭐 이렇게 하고 인용 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죠. 뭐라 그래? 부수적 규범 통제. 조문 75조 인용 결정. 2항의 헌법재판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 인정할 때는 인용 결정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부수적 규범 통제.